모든 것이 멈췄다. 아니, 멈춘 것처럼 보였다.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도 빗발치던 총성도 모두 멎었다. 그저 지독한 정적만이 남은 도시의 밤. 특수팀이라는 이름은 이제 신기루처럼 흩어졌다. 정직, 감봉, 흩어지는 것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없었다. 팀장님은 텅 빈 사무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책임감의 무게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모두가 뜨거웠던 그날은 정말 영웅이었을까? 이제는 제가 되어 흩날리는 기억일 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윤동주가 사라졌다. 며칠째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의 소식은 가라앉은 우리 마음에 던져진 또 다른 돌멩이였다. 그 녀석 또 혼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무도 모르게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제발 무모한 짓만은 하지 않기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밤은 너무도 길었다. 어둠은 익숙한 친구이자 때로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오래된 체육관의 샌드백은 말이 없다. 그저 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줄 뿐. 하지만 이제는 주먹을 뻗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 의사의 경고가 귓가를 맴돈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심장에 박혔다. 뇌출혈 혹은 실명까지 갈 수 있다는 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릿속에 이고 사는 기분. 이런 몸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민주영, 그놈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너 혼자 발버둥 쳐봤자 바뀌는 건 없어라던 조롱 섞인 목소리. 그래, 주먹으로는 안 된다. 힘으로 부딪혀왔던 지난 날은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고 다짐했지만 같은 방식으로는 또 넘어질 뿐이다. 이제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시작은 주먹이 아니다. 더 차갑게, 더 집요하게. 놈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아픈 곳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지독한 경기를 끝낼 유일한 방법이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는 새로운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네가 사라졌다. 네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며칠째 꺼져 있는 휴대폰은 불길한 침묵만 지키고, 집에도 네가 자주 가던 곳에도 너는 없었다. 팀장님은 겉으로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걱정이 가득한 눈빛을 숨기지 못한다. 대체 혼자서 뭘 하고 다니는 거냐는 그의 혼잣말이 내 마음 같다. 불안한 마음에 결국 너의 흔적을 찾아 체육관으로 향했다. 삐걱이는 문을 열자 희미한 땀 냄새와 함께 내 뒷모습이 보였다. 홀로 샌드백 앞에 서 있는 너. 다가가려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전과 다른 서늘함,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가 너를 감싸고 있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서 지새웠을까? 참았던 숨을 고르고 겨우 목소리를 냈다. 야, 내 부름에 네 어깨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천천히 돌아보는 너의 얼굴, 그리고 나를 발견한 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내가 여기 있어선 안 된다는 듯이. 나는 그 흔들림의 의미를 애써 외면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왜 계속 피해? 제발 더 이상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내 목소리가 심장을 찌른다. 가장 듣고 싶었고 동시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왜 계속 피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묻는 너에게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절벽 끝에 서 있는지, 내 머릿속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는 순간 너는 또다시 위험해질 것이다. 민주영, 그놈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두를 노릴 테니까. 지난번에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너를 지키지 못했던, 아니 너 때문에 동료가 쓰러졌던 그 순간.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너에게서 멀어지는 것뿐이다. 고개를 돌려 너의 시선을 피했다. 피할 수밖에 없잖아. 차가운 대답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상처받은 너의 표정이 보지 않아도 선명하게 그려진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내가 이 싸움을 끝내고 돌아갈 때까지 부디 안전한 곳에 있어줘. 너에게 향하는 마음을 억지로 끊어내며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숨는다. 이 길이 아무리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가야만 한다. 모두가 흩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상처보다 무력했던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더 아팠다. 윤동주, 그 녀석은 분명 혼자서 무언가를 시작했을 터. 그 무모한 돌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조주점은 알려줘야 한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정리했다. 돈의 흐름, 민주영 제국을 떠받치는 거대한 자금줄, 그가 퇴직금이라며 동주를 조롱하며 챙겼던 검은 돈의 실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흔적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다. 민주영이 대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나직한 질문을 던지며 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쥐었다.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거대한 파문이 일 것이다. 어쩌면 나 또한 무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걸 보여줘도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묻는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이 열쇠는 주먹이 아닌 머리로 싸우겠다 다짐한 동주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제 곧 방역의 시간이 온다. 수화기 너머로 나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밥 먹었어? 민주영, 그놈이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듯한 태연함.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즐거움을 애써 감추는 듯한 여유가 묻어났다. 자신의 돈줄인 불법 업소들을 엉망으로 만든 게 나라는 걸 알고 있을 터. 그럼에도 이토록 침착한 건 이 모든 상황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다는 뜻이다. 안 먹었으면 같이 할까? 섬뜩한 저녁 식사 제안.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네가 어디서 뭘 하든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경고이자 혼자 발버둥 쳐봤자 결국 내 손바닥 아니라는 오만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침묵으로 답하는 나를 향해 그가 나직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신경을 긁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비열한 얼굴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이런 가짜는 도발에 흔들리는 순간 나는 또 지는 것이다. 놈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역으로 그를 사냥해야 한다. 나는 짧게 숨을 내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됐다. 그리고 이 게임의 룰은 내가 정한다. 민주영의 제국은 견고해 보였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성벽도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백석춘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불안을 억누르며 민주영에게 물었다. 마귀, 저 엠마가 알면 어떡하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두려움이 실려 있었다. 마귀, 본명도 나이도 모르는 그녀. 민주영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여자. 그녀는 언제나 말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백석춘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애타게 찾고 있는 언니. 민주영은 그 언니의 소식을 미끼로 그녀를 붙잡아 두고 있었다. 만약 마귀가 민주영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녀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민주영은 여유로운 미소로 그를 바라볼 뿐 대답이 없었다. 그의 오만함이 이 위태로운 제국의 가장 큰 균열이 될 것이다. 백석춘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지우며 돌아섰다. 폭풍은 가장 고요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너의 날카로운 눈이 마귀를 향했다. 네가 찾는다는 그 사람 때문이야? 최근 들어 부쩍 불안정해 보이는 마귀의 행동.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에러는 직감했다. 마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응, 짧은 긍정.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언니를 찾기 위해 민주영의 개가 되었던 시간. 하지만 언니의 행방은 묘연하고 민주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 남자가 나타났다. 윤동주. 자신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남자. 무모할 정도로 정의롭고 부서질지언정 신념을 꺾지 않는 남자.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그의 싸움을 계속 지켜보면서 얼어붙었던 심장 한 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서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언니의 모습을 보았다면 너무 우스운 걸까? 그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언니를 찾아야 한다는 목표와 그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두 개의 감정이 충돌하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주영을 향한 복종이냐 아니면 그를 향한 연민이냐. 칼부림에 경찰이 총까지 맞아도 조용해. 고만식 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허름한 식당에 모인 전 특수팀 멤버들. 공식적으로 팀은 해체되었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동료가 총에 맞고 팀은 강제로 해산되었는데도 경찰 조직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윗선까지 뻗어있는 민주영의 검은 손길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분노의 입술을 깨무는 재홍의 모습이 보였다. 다정한 가장인 그가 이토록 굳은 표정을 짓는 것은 처음이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윤동주, 그 녀석이 지금 홀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의 곁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누가 그를 지켜준단 말인가? 고만식 팀장은 소주잔을 비우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공식적으로는 안 돼.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그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징계가 두려운 경찰이 아니었다. 우리는 동료를 구하고 괴물을 잡아야 하는 팀이었다. 흩어진 그림자들이 다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노트북 불빛만이 얼굴을 비췄다. 화면 가득히 펼쳐진 숫자와 이름들. 김종현이 목숨과 맞바꿀 뻔하며 넘겨준 파일이었다. 민주영이 인성시에 구축한 거대한 돈의 제국. 그의 검은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고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는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도시의 혈관을 장악하고 기생하는 거대한 악성 종양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민주영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그래, 주먹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다.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핵심적인 기둥부터 부셔야 한다. 그리고 그 기둥은 바로 돈이다. 나는 종현이 보내온 설계도를 보며 방역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고 가장 약한 연결 고리를 끊는다. 내부의 균열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시작은 주먹이 아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철저한 계산과 지독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화면 속 민주영의 사진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네가 만든 판, 이제 내가 뒤집어 줄게. 어둠 속에서 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계획은 세워졌지만 목표물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민주영의 자금줄. 그것은 실체 없는 유령처럼 거대하고 희미했다. 고만식 팀장님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서 맨손으로 흙을 파내는 기분.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르던 바로 그때 팀장님의 낡은 서랍 속에서 잠자던 번호폰이 울렸다. 오직 아주 오래전 정보원과 연락할 때만 쓰던 번호.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짧고 간결한 한마디. 그놈은 알 거야. 민주영이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그놈이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질문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갑작스러운 연락은 우리에게 희망인 동시에 더 큰 수수께끼를 안겨주었다. 누가?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걸까? 적일까? 아군일까? 분명한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민주영의 제국을 무너뜨리길 바라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던져준 실마리를 붙잡고 그놈을 찾기 위한 새로운 추적을 시작해야만 했다. 마귀는 차가운 작업대 위에서 사탕을 만들고 있었다. 민주영의 명령에 따라 그의 불을 불려줄 독을 빚어내는 중이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네가 찾는다는 그 사람 때문이야? 너의 질문이 심장을 찔렀다. 그렇다. 모든 것은 그 남자 윤동주 때문이었다. 그의 등장은 잊고 있던 감정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무모하게 정의를 외치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자꾸만 언니를 떠올렸다. 민주영은 언니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끝없이 미뤄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주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귀는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몰래 그의 컴퓨터를 켰다. 언니의 이름, 그리고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언니를 찾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배신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 순간 모니터 한 구석에 떠있는 뉴스 기사. 홀로 민주영의 업소들을 기습하고 다닌다는 윤동주의 이야기. 마귀의 눈빛이 결심을 굳힌 듯 단단해졌다. 이용당한 칼날은 이제 주인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될지라도 상관없었다. 방역의 시작은 요란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도 사소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종현이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영의 수많은 유령 회사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골랐다. 그리고 국세청 비리신고센터에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탈세나 비리가 아닌 아주 사소한 회계 처리 오류에 대한 제보였다. 며칠 뒤 작은 기사가 떴다. 한 유통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단신. 민주영의 제국 전체로 보면 먼지 한 톨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무너뜨린 첫 번째 도미노라는 것을. 민주영은 분명히 눈치챘을 것이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향해 던지는 정교한 경고임을. 그의 돈줄을 향한 첫 번째 탐색전. 주먹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성벽 어디에 다음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 불안에 떨게 될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작은 주먹이 아니다. 진짜 싸움은 상대의 머릿속을 공포로 가득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지독한 심리전이다. 나의 조용한 공격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하지만 민주영의 방역은 예상과 다른 방향에서 날아왔다. 그는 나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만식 팀장에게는 갑작스러운 감찰 지시가 떨어졌다. 과거의 사소한 실수들까지 들춰내며 그를 옥죄기 시작했다. 재홍의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는 위생과 소방 점검이 연이어 들이닥쳤다. 그리고 한나. 그녀의 아버지가 순직했던 과거 사건의 기록을 누군가 다시 열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주영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 네가 한 발짝 더 움직이면 네 소중한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숨이 턱 막혀왔다. 결국 이 싸움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고통으로 귀결되는 걸까? 그때 한나가 나를 찾아왔다. 전처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단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시작한 일이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혼자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그녀의 말은 이 어두운 싸움 속에서 내가 받은 첫 번째 구원이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 나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야 할까? 망설이는 순간 손가락이 멋대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끊으려던 찰나 차갑고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기계음처럼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목소리. 인성왕 제3부두 패창고.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누구일까? 어둠 속에서 정보를 던져주던 그 익명의 제보자일까? 아니면 민주영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가야만 했다. 이 늪 같은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 나는 한나에게는 비밀로 한 채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패창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낡은 드럼통 위에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
나는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USB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인기척. 돌아볼 틈도 없이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 목을 겨누고 있었다. 가면을 쓴 조력자의 등장은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었다. 목에 닿았던 칼날의 냉기가 사라진 자리에 더 섬뜩한 진실의 무게가 내려앉았다. 마귀가 남기고 간 USB.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도시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었다. 민주영의 검은 돈이 흘러들어간 최종 종착지. 그곳에는 우리가 괴물이라 부르던 민주영이 아닌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치 거대한 농담처럼 혹은 악몽처럼 비현실적인 이름. 그때 종현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그 악몽이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가 독자적으로 추적하던 자금의 끝에도 바로 그 이름이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한 명의 빌런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심연 그 자체였다. 함부로 돌을 던졌다간 그 심연이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것이다. 나는 텅 빈 폐창고에서 홀로 서서 거대한 벽을 마주한 기분을 느꼈다. 이 싸움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손에 쥔 작은 USB는 이제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민주영을 넘어 그 배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목을 겨눌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양날의 검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섣불리 공개했다간 거대한 권력에 의해 증거는 사라지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제거될 것이다. 결국 나는 비공식 팀원들을 다시 소집했다. 만식과 종현, 재용, USB의 내용을 확인한 그들의 얼굴은 침통함으로 굳어졌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레벨이 아니야. 재용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부 감찰, 청장 직속 기관. 하지만 이제 이 조직의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두가 잠재적인 적 혹은 희생양일 뿐이다. 의견은 갈렸다. 위험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주장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나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주먹으로 싸우는 것보다 머리로 싸우는 것이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는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었다. 내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 한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한나는 먼지 쌓인 유품 상자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건 기록에서는 지워졌던 이름, 동료 경찰들의 증언, 의미를 알 수 없던 숫자들. 그녀는 밤을 새워 수첩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수첩 가장 마지막 장, 다른 글씨체로 적힌 메모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를 찾아왔던 동료가 남긴 메모였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뜻을 알 수 없는 계좌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한나는 곧바로 그 계좌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악의 실체, 바로 그 경찰 고위 간부의 차명 계좌임을 확인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한나는 수첩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었다. 나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분노를 품은 동지의 눈빛이었다. 이제 같이 싸워야 할 이유가 확실해졌어. 그렇게 우리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마주섰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심연을 직접 공격할 수 없다면 심연 속의 괴물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민주영을 미끼로 쓰기로 했다. 그를 자극해 배후에 있는 진짜의 몸통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작전은 치밀해야 했다. 나는 마귀가 넘겨준 USB의 수많은 거래 내역 중 오직 민주영과 그 몸통만이 알 수 있는 극비 거래 하나를 골라냈다. 그리고 그것을 조작된 언론 기사처럼 꾸며 익명의 이메일로 민주영에게 보냈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 이 미끼를 무는 순간 민주영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자신의 윗선에 연락을 취할 것이다. 우리는 그 접선 현장을 덮쳐 둘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낼 계획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작전 실행을 앞둔 밤, 나는 어지럼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젠장, 하필 지금. 나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눴다. 한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부축했다. 괜찮아? 아니, 하나도. 나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인정했다. 그래도 가야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잡겠다고.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작전이 시작됐다. 나는 팀원들과 약속한 장소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예상대로 가짜 기사를 확인한 민주영은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수신기를 타고 생생하게 들려왔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경찰청을 감시하던 한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가 지목한 몸통이 분노에 찬 얼굴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이 만날 접선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약속된 장소에 나타난 것은 민주영도 그의 윗선도 아니었다. 고요한 부둣가에 멈춰선 검은 세단 한 대. 차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내린 인물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놈. 민주영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전설의 회계사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 그는 나를 보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 순간 고요를 깨는 한 발의 총성. 회계사는 내 눈앞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고 어둠 저편에서 나는 보았다. 아주 낯익은, 하지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의 실루엣을. 라운드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잔혹한 1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이 방금 울렸을 뿐이다.